안녕하세요. 종합보험사를 28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모터박스의 윤덕구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영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험을 아까 말씀도 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항시 고객님들께서 문의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합의금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도 우리 고객님도 계시는데 거의 교통사고 나면은 큰 사고도 있겠지만은 작은 사고 나시는 이제 한 70%가 작은 사고예요. 진단으로 따지면 3주 미만, 3주 내지 2주 정도에서 염자라든지 뭐 타박상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을 해서 한 2, 3주 정도에서 전화 주시는데 고객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최대로 받는다면 얼마 정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 나이, 현재 직업, 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원 기간이 얼마큼 돼야 되는지, MRI 촬영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나 2주 사고 났는데 보상금 얼마가 될 수 있어 하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내 드릴 수밖에 없으세요. 사람마다 직업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업 하신 분도 계시고 일용직 근로자에 계신 분도 계세요. 보편적으로 보험사에서 따지는 거는 일용직 근로자에 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주 정도 보상금 얘기할 때는 한 200에서 전후로 약간 되는데 200만 원 넘게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드려요. 우선은 보험사에서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은 위자료는 우선 15만 원 지급을 하고요. 휴업손해금이라는 게 지급을 해요. 다음으로는 향후치료비로 지급을 세 가지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아까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 틀리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한번 우리 안영호 동생분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제가 지금 말하기가 왜요?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이제 왜냐면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형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약간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가르쳐 달라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데 근데 이제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 실무할 때 보면 막 주변에서 누군가 막 개입해서 합의를 옆에서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는 A인데 나 이 사람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잘 아는 사람인데 100 얘기할 때면서 뭐 나 300 받아야 되겠어, 300 줘,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크게 걸려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개입을 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냥 오지랖에 나섰다가 괜히 이제 잘못 엮이면 변호사법 위반 걸릴 거예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합의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약관상 이제 위자료라는 부분하고 또 휴업손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원치를 했을 때 이제 교통비 쪽으로 해서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후유장애가 남았다라고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향후 치료비라고 하면서 그걸로 좀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약관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조금 보험사랑 피해자분하고 서로 원만히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고 또 손해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향후 치료비 쉽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는 아니에요. 완치는 아닌데 앞으로 뭐 열흘이든 보름이든 치료비를 조금 더 지급을 해줄 테니 미리 합의를 보자. 라는 개념을 합의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상 산출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골절이 없이 염자라든지 그런 진단이 많을 텐데 염자 진단은 위자료 15만 원이 책정이 될 거고 휴업손해는 지금 우리 이제 약관상 보험회사 약관상 한 달 평균 임금 계산에 314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0만 4천 원 정도 되고 근데 우리가 보험 휴업손해는 일 못했을 때에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85%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뭐 밥값이든 차비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도 들어가고 차비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제외를 하고 나온다. 말 그대로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그걸 뺀 85%를 해서 뭐 하루에 한 8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 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2주를 입원했다라고 치면 8만 9천 원 14일이면 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위자료 15만 원을 더 하면 그냥 지급 기준상 135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이제 내가 담당자랑 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 아직도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의사 선생님이 너 한 30일 치료 받으래. 그러면 30일치 물리치료비를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담당자는. 30일 동안 통원 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게 3만 원씩 한 90만 원 들어올 텐데
한 50만 원만 더 주고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보험사에서는 이루은 거죠.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 그럼 135만 원에 내가 앞으로 물리치료 받을 거 50만 원 더 줄게.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은 뭐 원만 잘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인데 거기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뭐 나는 그러면 30일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50일치를 줘. 뭐 그렇게 되면 또 합의가 안 되고 중간에서 주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초에 사고 나신 분하고 중순에 나신 분하고 매달 말일쯤에 사고 나신 분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있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중간쯤에 사고 나신 분은 한 이 정도 나오면은 말일 정도면은 퇴원을 시켜야 되니까 미리 합의금 쪽으로 조금 더 줬더라도 왜냐면은 매일 사고가 안 나는 법은 없으니까 배당이 보상과 직원은 다 떨어지니까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합의를 종용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그 합의금을 좀 조금 더 줘서라도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줘서 좀 퇴원시키는 경우도 좀 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저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다 회사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됐어요. 8월이 시작됐을 때 내가 환자를 30명을 갖고 있었어요. 미결을. 그러면 말일이 끝났을 때도 30명이 돼야 그냥 뭐 100%라는 개념인 거죠. 더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사고는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사고가 뭐 8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0건 원래 갖고 있던 거에 신규가 80건이 들어와서 110건을 갖고서는 어쨌든 월 말에는 내가 월 초에 시작했던 만큼의 30건을 맞춰 놓는 게 표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건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월 초에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중순 지났는데도 내가 이제 일할 날이 한 5일 남았는데 아직도 50건을 갖고 있어. 그러면 20건을 빨리 쳐내야 이제 또 100%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더 준다기보다는. 자, 잘 들으셨죠? 합의 볼 때는 말일 정도 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시 보면은.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아니요? 좀 변했대요.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걸 무조건 맞추라고 했는데 요즘은 손해액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손해액 개념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근데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합의금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더 담당자분한테 뭐 얘기를 해서 나의 어필을 하면은 좀 더 받아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정상적으로 가신다고 그렇죠. 기준이 기준을 정해서 준수가 이제는 되고 있다라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들어와서 보면은 교통사고 난 시점부터 해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겠다고 병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병원이 잘 안 받아줘요. 옛날에는 교통사고 났다면은 땡큐 어서 오세요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교통사고도 났다고 해서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교통사고 난 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에 가시면 안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당일이든지 아니면 다음 날로 몸이 불편하시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월초보다는 월말 정도 돼서 보상과 직원한테 조금 더 어필해가지고 보상금 조금만 더 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좀 더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 손해보험회사하고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네. 공제조합은 합의를 잘 안 봐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거기는 이제 기준대로 하는 거죠. 기준대로. 기준대로 하는데 공제조합들은 뭐 몸이 아파요 좀 치료 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해놓고서 나중에 합의 볼 때는 정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향후치료비 했잖아요. 위자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취업손해금 어차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거고 그리고 위자료만 지급하고 뭐 향후치료비 그런 건 없습니다. 치료 다 받으셨잖아요. 2주 정도 되면 한 30만 원에서 뭐 20만 30만 원에 퇴원을 시키려고 더 이상 뭐 치료 못 받겠다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3주가 지나면은 퇴원하시라고 종용을 하다 보니까 공제조합에 사고 나신 분들 보면은 이 정도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손해보험보다는 손해보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무할 땐 제일 부러워했죠.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기준화가 돼서 요즘 이제 손해보험사들도 다 뭐 정밀 손해 사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대략 금액은 200만 원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처럼 뭐 350을 달라, 뭐 300을 달라, 500을 달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많이 받으시면 돼요.
연봉 많이 받으신 분께서 뭐 사고 나시면은 소증증이 다 되잖아요. 요즘에 4대 보험 다 들어 있으니까 소신빙성을 가지고 싶고 보험사한테 직원한테 나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일을 못했으니까 해달라.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4대 보험 없고 연봉이 짧으신 분들은 되시는 대로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합의를 더 받으실 생각이시면은 조기 합의를 받아서 퇴원하신 것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제 기준은 100에서 150이기 때문에 보셔. 제 기준에는 200만 원 전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네, 안전운전 사고 하시고. 나면 합의금은 알아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영상 제보도 받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박스의 윤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